그러니까 근데 전반적인 시각은 이럴 것 같습니다. 집권 여당 보수가 이번에 환골탈퇴하지 않으면 앞으로 대선이든 지방선거든 총선이든 다 어렵다. 보수 괴멸위기다. 이대로 가면 다 죽는다. 이런 목소리가 오늘 하루 종일 터져 나왔습니다. 특히 수도권에서 살아 돌아온 이른바 비윤 중진들의 목소리가 가장 큽니다. 22대 국회가 지금 예상컨대 아주 녹록치 않은 국회의 모습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굉장히 우리 국민들께서 답답해하시고 어려운 일이 많은데 국회가 또다시 정쟁으로 치닫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국민의힘이나 정부 여당이 국민의 마음을 조금 잃지 못했던 부분이 있어서 아마 저희가 이번 선거에 큰 의석을 얻지 못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총선에서 우리가 그렇게 좋지 못한 성적을 거둔 데 대해서 굉장히 가슴이 아프고 또 무거운 마음입니다. 그리고 큰 책임감이 들고 앞으로 우리 당과 우리 정부가 여당은 그 당과 정부가 같이 가야 됩니다. 국정 운영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그것을 표로 증명한 그런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뼈저리게 받아들이고 반성해서 건강한 당정관계, 아무리 정부에서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해도 아무래도 국민과는 좀 거리가 있으니까요. 자유롭게 이거는 아니다. 오히려 더 좋은 정책은 이런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정부가 받아들이는 그런 정상적인 당정관계로 돌아오면 네. 저는 앞으로 더 좋은 대한민국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목소리가 커지는 비윤 중진들, 정확히는 과거 대선에 한 번씩 도전장을 던졌던 인물들이 오늘 본인 SNS들의 각자의 생각들을 내비쳤습니다. 유승민, 홍준표, 안철수, 특히 이번에 성남 분당에서 당선이 된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요. 김주륙 대변인, 오늘 좀 치고 나간 느낌도 있어요. 이번에 윤석열 정부의 의대 지원 문제, 책임자 경질하라는 목소리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런 목소리가 사실 너무 늦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안철수 의원이 지난 이 총선 기간에도 약간 의대 정원 관련돼서 유연함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는 했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오늘은 책임자를 처벌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얘기는 지금 많은 분들이 총선이 끝나자마자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의대 증원을 원칙론으로 가져가지 않겠냐라고 지금 이제 의구심들을 갖고 있는 시기에 예. 발맞춰 나왔기 때문에 아마도 안철수 의원께서는 이번에 굉장히 역할을 하겠다. 당이 용산을 견인해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 아마도 저런 것은 이제 지금 아까도 좀 전에 나왔습니다만 당이 지금 비상 상황인데 비상 상황을 정상 상황으로 돌리는 과정, 예. 전당대회 과정에서 안철수 의원의 목소리도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현정 의원님, 일단 유승민, 홍준표 이 두 분 얘기는 잠시 뒤에 또 만나보기로 하더라도 안철수 의원 비롯해서 앞서 화면에 만나봤던 수도권에서 국민의힘 몇 안 되는 살아 돌아온 그 후보들, 당선인 중에는 이제 권영세, 안철수, 나경원, 이 사람들, 이 세 사람의 어쨌든 지분과 그 힘이라고 할까요? 무게중심이 많이 쏠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수도권에서 이렇게 승리를 했기 때문에 중요도가 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정말 혼이 났거든요. 예. 왜냐하면 처음에 이제 표가 개표를 할 때 임해동 한 곳만 빼고 그 사전 투표가 전부 다 졌어요. 아하. 그러다가 본 투표가 개표되기 시작하면서 역전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마 본인이 처음에 정말 어떻게 내가 질 수 있지? 성남 분당에서 정말 이렇게 하는데 질 수 있지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여론조사에서 사실은 별로 좋게 나오지 않았고 예. 출구조사에서도 굉장히 어렵게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결국 본투표가 본격적으로 많이 되면서 이제 이긴 경우인데 예. 이번에 본투표 같은 경우는 보면 이 승리한 데는 대부분 본투표 그 투표가 많은 데가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이제 나경원 의원이나 안철수 의원이나 보면 전체 평균보다 투표율이 높아요. 예. 그거는 뭐냐면 그만큼 이제 어떤 보수가 나름대로 또 결집을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예. 또 중도층이 또 이 힘을 실어줬고 아마 그렇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진짜 지옥 갔다 왔다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냥 보다는 정말 이게 뭔가 변화하지 않으면
이 국민의힘이 어렵다는 걸 이번에 본인이 아마 실감을 했기 때문에 예. 좀 더 큰 목소리를 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또 공동선대위원장을 했고 맞아요. 나경원 의원도 그렇고 나머지 어떤 수도권에서 당선된 분들은 사실은 정말 이 일반적으로 이번에 당선될 수 있는 많은 분들이 막판에 다 역전돼 버렸거든요. 예. 그런데 살아남은 거는 그만큼 그거보다 플러스 알파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 것들의 어떤 기본으로 해서 아마 이제 이들의 목소리가 꽤 커질 것 같고 대표적으로 바로 이제 안철수 의원은 예전에 이 전당대회 출마하려고 그럴 때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당시에 이제 정무수석이 예. 결국 이 국정의 적이라는 이야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예. 뭐 가만히 있으면 된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했죠. 가만히 있으면 아무 말도 아무 일도 말도 일어나지 않는다. 일어나지 이진복 않는다. 수석이 얘기했었죠. 그렇죠. 예. 바로 그런 이야기까지 들었기 때문에. 예. 근데 본인은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 대선 때 후보단일화의 어떤 주역이었습니다. 예. 이제 그러다 보니 아마 앞으로 안철수 의원이나 나경원 의원이나 이런 데 목소리가 꽤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나경원 당선인, 나경원 후보와 안철수 후보 두 당선인 모두 사실 지난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뽑히는 과정 중에 상당히 우여곡절실, 용산 대통령실과의 갈등을 공개적으로 빚었던 인물들이 이번에 각각 격전 중에 한 곳인 동작을과 성남 분당에서 생환을 했습니다. 그 정혁진 변호사님, 여기 유승민 전 의원 얘기는 국정 쇄신하라, 보수 결집에 매달리다가 결과가 총선 3연패 아니냐 했고, 홍준표 의원은 책임질 사람 신속히 정리하자라는 말을 SNS에 쓴과 동시에 조금 전인가요? 대구시청에서 뭐라고 했냐면 깜도 안 되는, 능력도 안 되는 사람 데려왔다. 정치신인 한동훈 위원장에게 꽤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글쎄요, 홍준표 시장은 그런 말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 게 홍준표 시장이 한동훈 비대위원장보다 18살이 더 많아요. 그다음에 검찰 선배 아니겠습니까? 검찰 기수로 따지면은 13 기수가 더 위고요. 예. 그다음에 홍준표 시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5선 국회의원에다가 경상남도 지사를 2번인가 했고 대구시장에 했고 대선 후보 했고 당대표까지 했고 그러니까 정치 경력은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비교할 수 없이 그렇게 그 많은 경험을 갖다 쌓은 분이기 때문에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 굉장히 이렇게 아래로 보일 수 있는 그런 것처럼 저도 생각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부분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 예. 하지만 저도 그렇지만은 비판하는 건 제일 쉽거든요. 예. 그런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한동훈 이번에 홍준표 시장이 이번 선거가 얼마나 어려운 선거였는지는 그 홍준표 시장이 그 누구보다도 잘 알았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요. 이번 그 구도나 모든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선거였으니까. 그다음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끄는 그 국민의힘이 패배한 것은 사실인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개인에 대한 팬덤이 뭐 여실히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까? 그렇다라고 했을 때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는 대권의 뜻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권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금쯤 견제구를 날려주는 것이 필요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뭐 홍준표 시장은 그 와중에 뭐 이렇게 총선 기간에도 뭐 중간중간 쓴소리를 좀 해왔었는데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물러난 직후에 깜도 안 되는 뭐 비대위원장, 정치초짜 혹은 공천관리위원장, 사무총장도 다 정치 경험이 일천했기 때문에 이번 총선 전반적인 판을 제대로 짜지 못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거든요. 조기현 부위원장 때는 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이 바뀌었는데 물론 뭐 국민의 입장에서 지금 거의 보수 괴멸 위기인데 뭐 비윤과 친윤 집안 싸움하는 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만 그럼에도 권영세 의원이 뭐 친윤으로 완벽히 분리된다고 볼 수는 없어도 여전히 이철규, 권성동, 특히 강원도를 중심으로는 친윤 의원들도 살아 돌아왔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 그 당내 리더십 누가 한동훈 위원장, 포스트 한동훈이 되냐 이런 부분도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친윤 주도의 당 운영이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뭐 비윤 중진들이 상당히 살아 돌아오긴 했지만 예. 당의 주류는 여전히 친윤이 많거든요. 소위 말하는 연판장 공천. 그러니까 나경원 대표 전당대회 출마를 주저앉혔던 연판장 사태를 주도했던 분들이 영남권을 중심으로 이번에 많이 생존을 하셨고요. 대통령실 출신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의원 구성을 보면 여전히 친윤이 우위에 있기 때문에
뭐 억지로 당정 관계를 그 정립한다는 의미에서 비윤을 추대하는 모양새가 쉽지는 않을 거고요. 당연히 여당인 상태에서는 국정쇄신을 하더라도 당이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관계에서 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을 할 것이고 그리고 지금까지의 국민의힘의 당의 어떤 상황을 보면 친윤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친윤 지도부를 다시 세우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주교연 부위원장께서는 물론 상대당이시긴 합니다만 꽤 뭐 국정기조 혹은 정확히 얘기하면 당의 기조, 색깔이 크게 변하진 않을 거라는 전망을 하셨는데 알겠습니다. 일단 그럼에도 뭐 유승민 전 의원을 빼고라도 윤상현, 안철수, 나경원 이 수도권에서 몇 안 되는 당선인들이 이 비윤 쪽에 있기 때문에 이들의 목소리는 일단 당분간은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 한동훈 위원장은 오늘 스스로 오롯이 총선 패배는 제 책임이다라고 하면서 100여일 만에 작년 12월 26일 공식적으로 비대위원장에 취임한 이후 100여일 만에 물러났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여기였습니다.